교정을 통해서 혈압약을 감량을 할 수 있고 꼭 측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치료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질내과 의원 민준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이 고혈압 어떤 질병인가요? 오늘은 고혈압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을 이야기하는데요. 본태성이라는 말은 특발성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유를 잘 모른다 또는 원인을 뚜렷하게 한 가지로 설명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2차성 고혈압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고혈압의 원인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즉 원인 질환을 해결하면 고혈압도 치료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2차성 고혈압의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본태성 고혈압에 집중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혈압이 올랐을 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TV에서는 보통 뒷목을 잡곤 하던데요. 간혹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뒷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어서 고혈압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이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혈압이 아주 높지는 않고서야 고혈압이 시작되는 시점에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혈압을 측정해 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집에 혈압계가 구비되어 있다면 가정에서도 측정이 가능해서 혈압이 높다라는 사실을 눈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 혈압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증상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무서운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에게 고혈압이 진단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특히나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는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아갈 텐데 이 나이부터 벌써 먹어야 할까? 내가 환갑이 넘으면 그때부터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약물 복용을 좀 임의로 중단하는 환자들은 없나요? 그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압이 조절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고 계시다가 고혈압의 합병증이 발생해서 큰일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뇌나 심장, 혈관, 콩팥, 눈 등의 표적기관에 손상이 생겨서 뇌졸중, 심장 기능의 저하, 신장 기능의 저하, 그로 인한 투석, 망막병증 등으로 인한 시야 문제까지 발생해서 환자분의 삶을 매우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도 가능해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직접 보셨던 합병증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겪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고혈압 환자분이 약물을 복용하고 혈압을 조절 중이었는데 약 1년 전부터는 의사와 상의 없이 자의로 약물을 중단하고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휴일에 집안에 앉아 계시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경련을 하는 모습이 가족에 의해 바로 발견되었고 119를 통해 신속하게 응급실을 내원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출혈이 다량 발생했고 바로 응급으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출혈 발생한 부위의 두개골을 손바닥만큼 원형으로 잘라 열어서 뇌 안에 있는 피를 제거하고 뇌막과 피부로 뇌를 닫아둔 뒤에 추후에 내부종이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 두개골을 닫는 큰 수술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환자분이 큰 수술을 겪고 몸이 전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출혈 부위가 우리 몸의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한쪽의 팔다리는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활치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재활치료 중에서도 발생하는 이 흡인성 폐렴과 같은 다른 문제들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돼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더 안타까웠던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고혈압 환자분이 생활습관 교정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혈압을 조절해 보실 생각으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고 지내시다가 앞선 환자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쓰러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조절되지 않는 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고, 뇌출혈 부위가 우리 몸에 숨을 쉬는 것 관장하는 부위에 터진 관계로 결국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고혈압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혈압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소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고혈압, 즉 2차성 고혈압의 경우는 원인 질환을 해결하여 고혈압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인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는 감기와 같이 잠시 앓고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을 조절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에 여력이 많은 비만한 환자들의 경우는 고혈압을 진단하고 약물을 복용 시작하면서 환자분들이 충격을 받고 생활습관 교정을 열심히 하고 체중 감량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고혈압 약물을 줄이다가 의사와 상의하에 약물을 중단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 고혈압에 관해서 약물만 먹으면 끝이라는 인식보다는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약물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때 평소에 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가정 혈압계를 구입해서 평소 가정에서 혈압을 아침저녁으로 측정할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혈압의 측정을 강조하고 혈압계를 구비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으나 고혈압 환자 중에 혈압계를 구입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혈압계가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측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약물에 대해서 항상 같은 혈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같은 약물에도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평소 혈압을 측정하고 가정 혈압 측정치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공유하신다면 혈압 조절을 위한 정밀한 약물 조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혈압을 진단받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으신 환자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을 진단받고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고혈압이 조절되기 전에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약물로 인해서 혈압 강화 효과가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여 혈압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 뇌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를 시작할 때는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혈압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혈압이 조절된다고 해서 임의로 고혈압 약을 중단하는 것은 안 좋겠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한다는 좀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겠지만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혈압약을 감량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에 약물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정 혈압을 꼭 측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의 혈압은 진료실 혈압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의사분들에게 주신다면 좀 더 정밀한 약물의 처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